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열. 요 배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열도 결국에는 배열 객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배열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여기다가 제가 let fruit이라 이렇게 fruit이라는 거는 이제 과일을 말하는 거죠. 과일들. 그래서 s를 쓴 거예요. s 복수니까.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쓰냐? 대가로입니다. 대가로. 객체는 여러분들 중가로를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배열은 대가로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과일이니까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수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복숭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거 콘솔 로그에서 요 프로츠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라는 건 객체를 말하는 거고, 어레이는 배열을 말하는 건데, 배열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 객체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좀 동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뭐 그거를 모아다가 어떤 특정 내용물들을 모아다가 그걸 또 마찬가지로 ASML 뿌리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열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 키로 접근하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배열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숫자가 어떻게 세요? 1, 2, 3, 4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0번째를 첫 번째로 셉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과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가로 쓴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사과가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번째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없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 1, 2, 3, 즉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즉 그 요소 값에 접근해서 내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배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배열 사용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배열의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추가. 그게 뭐냐면 푸시예요. 푸시. 자, 푸시한 다음에 소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이제 값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푸시라는 거는 뭐다? 배열의 마지막에 요소 값을 추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프루츠 쓴 다음에 푸시라고 쓰고, 자, 지금 내가 뭐 넣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딸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딸기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딸기 하고 나서 이 프루츠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딸기가 배열 맨 끝에 위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푸시라는 거는 이제 원본, 이게 원본 배열이거든요. 원본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를 수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푸르시라는 걸 출력했을 때 수정된 상태에서 지금 딸기가 추가된 상태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라 써볼까요? 이번에는 또 뭐가 있죠? 과일, 키위도 과일인가요? 자, 그래서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뭘 쓴다? 푸시를 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나는 요소 값을 배열의 맨 뒤로 추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에다가 추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뭘 쓰면 되냐면 unshift라는 걸 씁니다. 얘 잘 안 써요. unshift. 자, 얘는 unshift라는 거는 배열 요소의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의 요소 값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콘솔 로그에 출력을 할 거고, 여기다가는 브루스를 쓰시고 unshift. 자, 여기다가는 망고라 해볼게요. 망고. 자, 망고를 추가하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추가됐지만 얘는 어디 추가된다? 앞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수정.
자, 수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로 접근해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0번째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0번째 요소값에 어떻게 접근한다 했죠? 푸릇 0 이렇게 쓴다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0번째 요소값을 수정할 때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푸릇 그 다음에 는 해서 뭐로 수정할까? 두리안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두리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0번째 요소가 뭘로 수정된다? 자, 두리안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요소값으로 접근해서 그 요소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그러니까 요 해당 인덱스에 접근해서 그 인덱스에 있는 거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나는 1번째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번째라고 적어주시고 오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얘는 그냥 삭제가 아니에요. 얘도 잘 쓰진 않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배열 데이터 삭제다. 근데 이제 삭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팝이라는 문법이 있고요. 팝이라는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언시프트가 배열 요소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추가하는 거라면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시프트.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첫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는 요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뭐 특정 값을 넘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푸릇 팝 이렇게 써주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팝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떤 값을 삭제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배열의 마지막 요소값 삭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다? 배열의 첫 번째 값 삭제돼요. 첫 번째 요소값 삭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걸 삭제하고 출력해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키위가 삭제된 상태에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값 삭제하면 두리안이 제거된 상태에서 나오겠죠? 자, 보이죠? 제거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얘네 둘 다 뭐냐면 다 원본 데이터를 건듭니다.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의 데이터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루츠를 출력하는 순간 뭐가 나온다? 얘네들이 다 이제 원본의 데이터가 수정된 상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실무에서는 요 팝과 시프트를 사용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삭제를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건 삭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만 출력하는 거예요. 배열의 특정 부분만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슬라이스예요. 슬라이스. 이 슬라이스라는 녀석을 실제 삭제처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시작 인덱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끝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 인덱스라 썼다 해가지고 끝 인덱스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콘솔 로그에서 프루츠 슬라이스라고 써서 자, 지금 이제 오렌지 바나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오렌지 바나나 뭐 수박 복숭아 뭐 딸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슬라이스만 쓰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내가 뭐 복숭아 전인 수박까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면 된다? 0 한 다음에 3. 그러면 수박은 인덱스로 따지면 2번인데 왜 제가 3을 입력하냐면 얘가 끝 인덱스를 입력했다 해서 끝 인덱스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끝 인덱스 전까지만 출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삭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만 삭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재구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거한 게 아니라 이 프루츠 원본 데이터는 어떻다? 원본 데이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원본을 잘 건들지 않습니다. 원본을 이제 그대로 두고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본을 그렇게 잘 건들진 않아요. 특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특정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이런 식으로 뭐 원본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작업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얘는 원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슬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녀석, 즉 요소값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문법이 있습니다. 배열의 위치, 요소값 위치 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고 내가 원하는 값을 얘한테 넘기게 되면 얘가 그 해당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한테 반환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덱스 오브. 자, 지금 제가 뭐라 해야 돼? 딸기는 지금 여기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데 딸기라 써볼게요. 그러면 딸기를 쓰게 되면 그 녀석은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조금 특이한 게 만약에 그 요소값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뭐라 써볼까요? 두리안이 지금 제거한 상태인데 두리안을 입력해볼게요. 그럼 두리안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배열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배열의 길이. 요거는 잘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배열의 길이 확인. 자,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되냐면 바로 랭스예요. 직관적이죠. 자, 랭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길이죠. 길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랭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에서 배열의 길이, 자, fruit, 그 다음에 랭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현재 길이가 전체 몇일까요? 5래요. 정말 5개의 요소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콘솔 로그에서 프로 출력해보면 어떻게 된다? 5개가 이런 식으로 있구나.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 5다. 왜 지금 배열의 길이가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길이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이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배열의 길이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순회. 이 순회하는 방법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회를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다가 const numbers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을 쓸 때 const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let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const를 쓰게 되면 const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잠가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삭제도 안 되고 추가도 안 됩니다. 근데 let 같은 경우는 추가도 되고 수정도 되고 삭제도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10, 20, 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순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포문을 쓸 거예요. 자, 포, let, i는 0, i는 몇 개? 5, 그 다음에 i 뿔뿔. 자, 이렇게만 보면 그냥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죠. 제가 왜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었냐면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가지고 있죠. 이 배열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0번째 요소,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콘솔 로그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여기다가 넘버스의 결과로 쓴 다음에 i번째로 접근하면 이렇게 내가 순회를 해서 10부터 5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 근데 지금 5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배열의 길이가 5개이기 때문에 5라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데이터가 이 안에서 추가가 된다 하면 이걸 일일이 세야 되죠. 배열의 요소값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랭스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넘버스 랭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내가 굳이 값을 이제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값이 추가가 된다 하면 유연하게 이 녀석이 그 길이의 사이즈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문 순회 두 번째, 오히려 요거보다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포오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포오브 문법이 있어요. 포, 그 다음에 오프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이랑은 좀 달라요. 포인이랑은 좀 다른데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저는 let num이라 쓰고요. 그 다음 오프 numbers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num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배열의 값이, 배열 요소 값이 첫 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두 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세 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or off 배열 같은 경우는 for off라는 걸 써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같은 경우는 for in이라는 문법을 쓰는데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for off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반복문 순의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요것도 많이 요 둘도 많이 쓰긴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요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뭘 쓰냐면 자,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이치문. 자, 첫 번째 얘도 버전 첫 번째가 어때? 자, 어떻게 쓰냐? 일단 배열이 옵니다. 넘버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이치라고 적어줍니다. 자, 포이치라 적고 그 소괄호 안쪽에는 콜백 함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콜백 함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를 또 선언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펑션 소괄호 중괄호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쓴다. 자, 그러면 여기 소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되냐면 4개 변수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요소값, 두 번째는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해당 배열의 요소값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즉 두 개를 4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인덱스,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여기가 앞에가 인덱스면 안 돼요.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를 여러분들 출력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0번째부터 4번째, 0번째 값은 뭐, 4번째 값은 뭐다, 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버전 2. 자, 버전 2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펑션이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에러 펑션이 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세 번째는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에러 펑션을 썼기 때문에 에러 펑션의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다. 어떻다? 중괄호 생략 가능하다 했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나는 뭐 인덱스 필요 없다, 넘버값만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넘버값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얘는 좀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넘버값밖에 가져오지 못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하나다. 하나면 매개 변수 안에 있는 소괄호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최종 형태 이렇게 씁니다. 자, 코드가 굉장히 짧아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덱스를 쓰지 않는다면 넘버만 가져오겠다 하면 이렇게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반복문 순회를 할 건데 역순으로 순회를 해볼까요? 역순. 자, 역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요거 폼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돼요? for let i는 5라고 쓸게요. 근데 4라 써야죠. 왜냐면 4, 3, 2, 1, 0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4, 그 다음에 i는 0, 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4부터 뭐예요? 0까지 내려가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순회를 할 때 콘솔 로그에서 넘버스의 i번째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보이죠? 근데 이게 이 4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의도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제가 넘버스의 랭스라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5잖아요. 5. 5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건 undefined가 나오니까 우리는 4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만 한다?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마지막 요소값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마지막 요소값의 인덱스로부터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배열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해당 HTML 요소를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그 값을 변경시키고 거기다가 뭔가를 스타일링을 할 때, 통일되게 스타일을 반영할 때 그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